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데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말 못할 커다란 비밀을 각자 한 가지씩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그 비밀이 탄로나게 됐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저희 부부의 비밀을 썰밤 여러분들께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글솜씨 없는 40대 아줌마지만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하나만 꼽자면 누구인가요? 세상엔 훌륭한 위인들이 참 많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저희 엄마예요. 사실 저는 한부모 가정 출신인데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늘 일에만 매여 있던 사람이라 저와 엄마를 전혀 돌보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엄마와 단둘이 낡은 빌라로 이사 온 날, 잠자리가 바뀐 탓에 자꾸만 뒤척이는 저를 안고 엄마가 그러셨죠. 지영아, 앞으로는 엄마가 지영이 엄마이자 아빠야.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아빠 없이도 말이야. 그러니까 지영이도 엄마를 믿고 힘내줘. 알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엄마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나 다름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이혼녀가 되어 자신은 물론 딸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됐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어요? 어렸던 저는 그런 엄마의 깊은 감정까지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 엄마에겐 의젓한 딸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서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러자 엄마가 눈물을 감추며 저를 한층 더 강하게 안아줬어요. 우리 지영이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가 정말 든든하네.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 지영아. 아빠랑 같이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알겠지? 그날 이후 엄마는 2배, 3배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일도 도우려 노력했죠.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연애 때처럼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려드렸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고 너무 걱정이 됐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였고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순식간에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좁은 집안에 가득 찼죠.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늦게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걱정했잖아. 우리 딸, 엄마 기다렸어? 미안해. 엄마가 연락한다는 게 깜빡했네? 엄마는 제 속도 모르고 술에 잔뜩 취해 해실해실 거리기만 했어요. 평소 술은 잘 안 드시던 엄마였기에 너무 의아했죠. 엄마, 갑자기 술은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라면 있었지. 너희 아빠 재혼한대. 엄마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소리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아빠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내심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니 엄마 못지않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죠. 그때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엄마는 지영이 있으면 괜찮아. 지영이도 괜찮지. 아빠 없어도. 엄마가 어떤 대답을 바라는지는 명확했어요. 저도 울음을 꼭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당연하지. 아빠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날 이후 저는 핸드폰에서 아버지의 연락처를 지웠어요. 그리고 다신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레 엄마와의 결속력은 더 굳건해졌어요. 엄마는 제가 자랄 때까지 늘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저는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을 무렵 엄마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장암이었는데요.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어요. 결국 엄마는 이렇다 할 치료 한번 못해보고 세상을 떠나셨고 해일 같은 고통과 슬픔이 휩쓸고 지나간 뒤 저는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아버지에게 간간히 연락이 왔지만 응답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부르지 말란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 엄마의 유지를 이어받아줘도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와 엄마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린 아버지가 여전히 밉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외로움이 저를 끝없이 괴롭혔죠. 그런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걸까요? 친구 한 명이 연애라도 해보라면서 남자 한 명을 소개해줬어요. 그때까지 이성에 별 관심이 없었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 성의를 생각해서 억지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요. 웬걸? 생각보다 상대 남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보다 2살 어린 연하였다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사귀기로 결정했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쭉 얼어붙어 있던 제 세상에도 조금씩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그 어떤 괴로움과 슬픔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죠. 친한 친구들에게도 못했던 가정사도 남자친구에겐 쉽게 얘기할 수 있었네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재혼과 엄마의 죽음을 고백한 날,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자기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도 대견하게 잘 컸네. 기특해. 뭐야, 나보다 2살이나 어리면서 누구한테 대견하고 기특하다니. 웃겨 정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느새 제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커다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울지 마. 자기야. 앞으로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져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고민 끝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당시 아버지를 향한 감정이 미움인지, 증오인지, 그리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기에 감정이 흐려졌었죠. 남편과 시가도 제 처지를 이해해줬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2년 차에 남편이 뜻밖의 고백을 했어요. 여보, 우리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해.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응원했어요. 남편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에 떨어졌고 결국 실업급여도 끊겼어요. 저 혼자 2식구를 책임져야 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혼자 고민했지만 남편에게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시험을 마치고 저는 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남편이 마킹 실수를 했다고 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 번에 등수가 몇십 등 훅 떨어진다고 남편은 도무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시험 결과에만 몰두해 있는 상태였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어요. 뱃속의 아기에게도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 시험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아차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시험 때문에 너무 날카로웠다. 잘못했어. 응, 됐어. 당신 공시 뒷바라지 한다고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까지 당신 눈치를 봐야 돼? 우리 그냥 헤어지자. 뱃속에 있는 애도 그냥 지을래. 제 말에 남편의 두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어요. 뭐? 뱃속에 있는 애라니, 당신 설마 임신했어? 그래,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어.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랬으면 뭐, 그럼 뭐가 달라져? 어차피 우리 이 애 못 키워. 그럴 돈 없다고. 없다니? 우리 들어둔 적금도 있고. 적금? 그거 갠지가 언젠데? 그동안 당신 학원비다 교재비다 모아서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지금 이번 달이랑 지난달 카드값도 못 내서 연체 상태야.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어서 허구한 날 카드사에서 전화 온다고. 남편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 혼자 외벌이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건 알았겠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였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죠. 당신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지. 나야 당신 공부 방해될까봐 얘기 안 한 거지만 솔직히 풍기는 기운이란 게 있는 건데 아예 몰랐다는 말은 하지 마. 당신은 그냥 속편하게 계속 공시에 집중하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있던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저 미안하다 한마디만 던졌을 뿐이었죠. 그리고는 제가 미처 잡을 새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자정이 넘도록 안 들어오기에 전화했더니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가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차마 아이를 지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낳을 결심도 하지 못한 채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컨디션이 엉망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은 해야 했기에 그날도 직장에서 시간을 내리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웬일로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현관을 보니 익숙한 남편의 신발이 눈에 띄었어요. 당신 왔어? 거실로 들어서니 주방에 있던 남편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얼른 손만 씻고 와서 앉아. 됐으니까 같이 먹자.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다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그제야 오늘이 남편 필기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죠. 남편 기분이 좋아 보여서 붙은 건가 하는 기대감이 솟아오르더군요. 하지만 막상 식사를 마치고 제가 듣게 된 소식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여보, 나 공시 포기하고 그냥 취업하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번에도 필기에서 떨어진 거야. 응, 또 2점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더는 미련 안 가질 거야. 당신 임신했다는 거 안 이후부터 계속 생각했었어. 그동안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미처 몰랐거든. 애초에 내가 공무원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뭔데? 당신이랑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기까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거잖아. 근데 오히려 그 길이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라면 내가 더는 공시를 준비할 이유가 없지.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기쁘기보다는 미안했어요. 괜히 제가 못 참고 투정을 부리는 바람에 남편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보, 난 괜찮아. 난 그냥 잘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기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바람에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한 거야. 그러지 말고 올해까지는 준비해봐든?
당신 공무원 꼭 되고 싶어 했잖아. 당신 방금 뭐 했어? 잘 참고 있었다며. 거봐. 당신 참고 있었던 거야. 아프고 힘든데 나 때문에 견디고 있었던 거라고. 나 더는 그런 당신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남편이 강한 힘으로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너무 고생 많았어 하고 제 등을 두드려 주더군요. 남편의 그 위로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네요. 그 뒤로 남편은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백기가 길어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전 경력을 살려 괜찮은 중견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초반엔 적응하기 힘들어 보여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이내 회사 대표님의 눈에 들게 됐고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더 핵심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됐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핵심 부서면 일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당신은 뭐 일이야? 당연히 더 많아지는데 그만큼 월급도 오르니까 잘 됐지 뭐. 그래도 너무 힘들다 싶으면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잘 조율해봐 알겠지? 미련곰탱이럼 꼭 참고만 있지 말고.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알아서 잘할게. 당신은 우리 뱃속에 있는 꼬물이만 신경 써. 아닌 게 아니라 그쯤에 저는 배가 많이 불러오고 더는 회사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됐죠. 남편은 그래도 괜찮다고 아무 걱정 말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그런 남편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간 잃고 있던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꼈죠. 시간이 빠르게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남편을 똑 닮은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아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남편은 아들을 진심으로 예뻐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품에 안고 물고 빨고 하면서 애정을 듬뿍 줬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 건 아니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바빠져서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생아는 정말 손이 많이 가죠. 아기가 통잠을 자지 않으니 저도 거의 반시체처럼 살아야 했어요. 아이가 울면 비몽사몽으로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죠.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병원에 실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긋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아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뒤집기를 시작할 때마다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했고 주말에도 출근하거나 집에선 잠만 잤죠. 그런 남편에게 조금씩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기찬이 애정이 있긴 해? 어쩜 얼굴도 안 보고 잠만 자냐? 남편은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기찬이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회사 여직원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비록 다른 남자 동료들도 있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부 동반셈이나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당황하며 제가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꼭 가겠다고 고집했고 결국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세미나 당일, 저는 블랙박스에서 봤던 그 여직원을 직접 만났어요. 그녀는 막내 직원으로 아직 미혼이고 젊은 직원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그 직원의 보드라운 피부와 윤기가 흐르는 머리칼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초라해지더군요. 심지어 그 여직원은 저희 남편과 제법 친밀해 보였어요. 제가 빤히 지켜보고 있는데도 둘이서 뭔가 계속 속삭이다가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니 그 여자도 뭔가 느꼈던 걸까요? 갑자기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서 대리님 사모님이시죠? 저는 서 대리님하고 같은 팀에서 일하는 윤예슬이라고 해요. 평소 서 대리님한테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서 대리님하고 결혼한 복받은 여자가 누구일까 했는데 부러워요. 서 대리님 진짜 좋은 분이시잖아요. 이상하게 그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더군요. 정말 이 직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일까? 아니겠지. 아,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섰어요. 남편이 그 직원과 별거 아닌 대화를 나눌 때조차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저녁 술자리에서 평소답지 않게 과음을 했고요. 자꾸만 잠이 쏟아져 결국 제일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울 수밖에 없었네요. 감겨오는 눈에도 계속 남편과 그 여직원이 떠올랐지만 잠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이었어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보니 아직도 술자리가 한창이더군요. 그런데 웬걸, 저희 남편도 그 여직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새 좀 친해진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묘한 눈길로 피하기만 하더군요. 서 대리님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 다른 방에서 마시고 있지 않겠어요?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그 직원들이 저에게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리조트에 있는 방을 하나하나 다 뒤졌죠. 남편을 발견한 건 복도 끝에 있는 마지막 방에서였어요. 남편은 직원과 단둘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앞에 남편의 직속 상사를 비롯해 여러 남자 동료들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마치 죄인처럼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직속 상사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남편 머리 위로 술을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 재미없는 자식아. 꼭 이렇게 산통을 깨야겠어? 죄송합니다, 과장님. 근데 예슬 씨가 이미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이 남편의 머리를 푹 적시다 못해 턱 밑으로 뚝뚝 흐르는데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도대체 남편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던 직속 상사의 눈길이 절 보더니만 음험하게 가늘어지더니 아이고, 이걸 어쩌나. 서대리 안 사람 오셨네? 그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내 저를 보고는 하얗게 질려 소리쳤죠. 당신이 여기까지 왜 왔어? 얼른 나가. 여보, 난 그냥. 얼른 나가라고. 남편은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직속 상사가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했고요. 이내 그 사람들이 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저는 얼떨결에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됐어요. 그러자 직속 상사가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다시 입을 열었죠. 자, 서 대리 와이프도 왔는데 재롱 좀 부려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강아지 흉내. 과장님,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쭈, 자식이 오늘따라 자꾸 반항하네? 서대리 마누라 앞이라 부끄럽냐?
상사의 저열한 조롱에 남편의 얼굴이 참혹하게 일그러졌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말했죠.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상사가 건들거리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유, 이 아줌마. 서 대리도 눈치 없는 건 똑같네? 우리가 괜히 이러겠어? 서 대리가 아주 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겠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조롱하는 거냐고요? 일도 못해. 눈치도 없어. 윗사람한테 싸바싸바도 못해. 그 와중에 여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혼자 이미지 관리하면서 착한 척하잖아. 아줌마, 말하자면 끝이 없어. 일을 못한다뇨? 저희 남편 일 잘한다고 대표님 눈에 들어서 부서 이동까지 한 사람인데. 그건 대표님이 보는 눈이 없었던 거고 내가 볼 땐 그저 생트집에 불과했어. 남편이 뭔가 상사 눈밖에 단단히 나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구나 싶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여직원이 입을 열었어요. 과장님, 그냥 술 제가 마실게요. 서 대리님은 그만 돌려보내주세요. 아이고, 우리 미스 윤 이제야 좀 정신 차렸네? 맨날 서 대리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사람을 괴한 취급하더니만 이제 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겠어? 제가 잘못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서 대리님이랑 사모님은 그만 보내주세요.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 상사라는 사람은 평소 그 여직원에게 흑심이 있었던지 자꾸만 치근덕대다가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막아주다 미움을 받게 된 거였죠. 평소 불의를 보면 못 참던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파악이 빨랐네요.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못해도 50대는 되어 보이는데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따졌어요. 저기요, 나이도 꽤 드신 분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부하 직원들 불러다 놓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대표님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자 실실 웃던 상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가 서대리 마누라 아니랄까봐 더럽게 대드네. 집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가 어디 남편 상사한테 목소리를 높여? 상사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손을 올렸어요. 물론 때리려는 순간. 건 아니었고 행동만 취한 거였지만 덩치가 있어서 꽤 위협적이었다. 놀란 남편이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진정하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러시는 선 넘는 행동입니다. 남편의 말에 상사는 더 흥분의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나를 보호하듯 뒤로 보내고 상사를 노려봤다. 금방이라도 주먹이 날아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다. 남편 회사의 대표님이었다.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대표님의 아내인 것 같았다. 다들 여기 있었구만. 근데 왜 이리들 서 있어? 대표님이 물었고 상사는 실실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대표님의 아내가 인사를 하며 나를 보더니 멈칫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다. 혹시 지영 언니? 놀라서 물었더니 그녀는 내가 아는 동생이었다. 동네에서 자매처럼 자랐던 친한 동생이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남편은 그동안 상사의 괴롭힘을 참아왔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팀에서 일이 몰리고 야근이 계속됐으며 아무리 잘해도 트집을 잡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했다.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다. 이제는 혼자 참지 말라고 비밀 없이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과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 대리,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치졸하게 굴었던 거 잘 알고 있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앞으로 절대 자네 일에 태클 걸지 않겠네?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남편의 상사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상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뻔했죠.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 전형적인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모습에 혐오감이 절로 들더군요. 이보세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방금 남편한테 과장님이, 아니, 그쪽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어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영희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대표님 귀에도 들어가겠죠? 제 말에 과장은 놀라며 제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이 누군지 몰라 뵙고 그동안 서대리에게 실수했어요. 사모님 정체를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결국 사람 가려가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됐고요.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과장은 눈물로 매달리며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마누라도 아프고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이대로 잘리면 저희 가족은 어떡합니까? 으라고 했지만 저는 냉정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회사 생활은 평온해졌고 그는 능력을 발휘해 성공적인 성과를 내었죠. 얼마 후 남편은 더 좋은 조건으로 아버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드렸고 아버지도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위해 회사를 물려줄 후임자를 찾고 있었고 결국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불과 몇 년 전 일이었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남편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글로 옮겨놓고 보니 가족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오네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